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주요 발표가 많았던 날입니다. 일단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테슬라 목표 주가 2,600불을 밝힌 아크의 캐시 우드 신규 인터뷰부터 보겠습니다. 아크는 5년 뒤에 목표 주가를 주로 발표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과거 아크가 밝혔던 목표 주가는 사실로 확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로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오스틴, 텍사스에서 6월에 상업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무엇인지 모델에 반영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이죠.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들은 80% 이상의 매우 높은 마진을 얻는 반면 전기차는 15%, 20%, 25%의 마진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5년 안에 회사 가치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5년 안에 테슬라 주식이 $2,600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테슬라 생태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만으로 10배의 주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만약 테슬라가 중국에서 잘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중국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잃는다면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이 유효할까요? 우리는 중국이 테슬라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와 그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가 미국의 일종의 대사 같은 역할을 중국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아주 큰 스타입니다. 하지만 당신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자면 만약 중국 시장에서 실패한다면 그건 주식에 단기적인 타격을 줄 겁니다. 그게 $2,600라는 목표를 없애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 이야기는 중국보다 서구 세계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구에서는 라이드 헤일링 비용이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한에서 바이두의 아폴로가 인간 택시 운전사들과 경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마일당 35센트인 택시 비용이 미국에서는 마일당 2에서 4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보택시 기회가 중국 밖에서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로보택시의 마진과 하드웨어의 마진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기차 판매에 여전히 집중을 하고 있으며 신규 모델 Y로 전환하면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을 수 없는 시점에 대해서도 온갖 이상한 헛소리와 노이즈가 나오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하지만 로보택시 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지금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게 될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뻔한 미래입니다. 또 동시에 중국 시장이 분명 중요한 시장이지만 로보택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매출 수준이나 마진이 서구 시장에서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 역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주 우스운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테슬라가 분식 회계를 했다라는 또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가 나왔지만 저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수준 낮은 헛소리이기 때문에 다룰 가치조차 없어서 댓글로만 뉴스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너무 허접한 쓰레기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과문을 올립니다. 내가 멍청해서 회계 자료를 제대로 읽을 줄 몰라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아주 간단한 파이낸스 산수조차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깁니다. 역시 어제 말씀드린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옆에서 웅성웅성거리면 그 웅성거림 자체가 공포로 느껴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런 헛소리조차 여러 명이 웅성거리면 사실이라고 믿는 NPC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헛소리를 그대로 퍼나른 곳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매체 중 하나가 과거 테슬라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지만
본인이 테슬라 주식을 모두 판 다음에는 헛소리만 계속 작성하는 일렉트랙이라는 매체도 있습니다. 일렉트랙을 운영하는 프레드라는 사람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헛소리를 그대로 옮겨 적고 이런 헛소리를 했던 프레드를 제임스 씨가 언급하니 프레드의 반응 역시 아주 웃깁니다. 나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야 이 얼간아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진짜 얼간이가 누구일지 너무나도 뻔한 상황입니다. 옆에 얼간이가 헛소리를 하는데 그 헛소리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똑같은 얼간이일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테슬라 숏은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숏 물량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데이터를 유료로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따르면은 여전히 상당수의 공매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역시 밝혀졌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큰 만큼 내려갈 때도 빠르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공매 물량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다라는 글을 남기며 아주 멋진 사막에서 주행하는 테슬라 차량 영상을 공유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사우디에 진출하게 되면 또 긴장할 다른 전기차 업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FSD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테슬라 FSD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자율주행이다라는 헛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데이터로 트레이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복잡한 도로를 FSD가 잘 주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를 그냥 퍼나르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능력이 없지만 아주 자신감 있게 헛소리를 한다는 모습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영상입니다. 동시에 테슬라 커뮤니티 트래커를 통해서 FSD 버전이 올라가며 성능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기까지 얼마나 주행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버전 13으로 바뀌면서 도심 내 주행과 전체 주행 모두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크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전 안에서는 조금씩 요동치는 모습은 항상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도심 주행이 아주 크게 개선되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조만간 다시금 점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공개합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 지금 막 테슬라에서 올라온 소식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래는 자율주행이고 올 6월 오스틴에서 시작됩니다. 오스틴시와 텍사스 교통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저렴한 포인트 전기교통수단을 지원하고 주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교통부의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자율주행 혹은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척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 올 6월부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테슬라 측에서 여러 번 밝혔는데 이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마저 보이는 게시글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얼간이들의 헛소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작년 동월과 대비할 경우 47%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벌써 여러 번 다루었지만 공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왜 이게 얼간이들만 할 수 있는 소리인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시장 점유율입니다. 테슬라를 보게 되면 1월 달에 아주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5.5%밖에 되지 않다가 2월 달이 되니까 9.6%로 올라가고 3월 달이 되니 15%로 올라갑니다. 아니 다른 차들 같은 경우 점유율이 유지가 되거나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왜 테슬라는 유럽에서 점유율이 1월, 2월, 3월로 가면 갈수록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일까? 그 답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1월, 2월에는 차량을 제대로 판매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델 Y가 주력 상품인데 신규 모델 Y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그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테슬라가 마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 그 세부 내용을 알게 되면 성공적인 전환과 함께 판매량이 오히려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결국 생산하는 모든 모델 Y가 다 판매되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한 자료는 월별 자료인데 각 연도별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2021년 이후부터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13%까지 내려갔다가 14%, 16%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아직까지는 9.19%라는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3월부터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 증가가 목격이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신규 모델 Y가 더욱더 많이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에 16%그 이상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보일 수 있는 자료 역시 존재합니다. 지금 자료 역시 유럽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을 보일 수 있는데 1월 같은 경우 9,900대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되면은 16,900대 가깝게 팔리게 되며 무슨 70%에 가까운 판매량 증가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70% 판매량 증가, 왜 이런 비현실적인 판매량 증가가 일어날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신규 모델 Y 전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도 똑같은 패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1분기 판매량 같은 경우 지난 4분기부터 낮을 수밖에 없는 분기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작년 1분기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벌써 기록해 버렸습니다. 신규 모델 Y 전환으로 인해서 이번 1분기 초에 판매량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는데 본격적으로 모델을 생산하자마자 지난 12번째 주 같은 경우는 17,400대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중국 안에서는 작년 누적 판매량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해 버렸습니다. 테슬라 차량 판매 안 된다라고 온갖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도 그런 호들갑에 휘둘릴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테슬라 중국 주간 판매량이 인상적인 내용은 4분기가 가장 판매량이 많이 기록되는 시점인데 오히려 그때와 똑같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번째 주 중에서는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며 이번 13번째 주 역시 상당히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4번째 주 첫 번째 날까지도 이번 1분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중국에서는 작년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전체 인도량 같은 경우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는 모델 Y 리프레시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지 실제 수요가 감소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중국에서 테슬라가 어떤 모델을 많이 팔았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초기만 하더라도 모델 Y가 엄청나게 팔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못 판 게 아니라 없어서 못 판 거죠. 신규 모델 Y를 아직까지 생산하지 못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모델 Y 판매량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신규 모델 Y를 생산하자마자 아주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주 역시 더욱더 많은 모델 Y를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역시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신규 모델 리프레시 전후로 얼마나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델 3 판매량의 단위는 왼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며 모델 Y 같은 경우 오른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프레시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판매량이 급격히 내려가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리프레시가 완료되자 모델 3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판매량이 올라가고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도 지금 급격하게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어디가 피크인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높아진 판매량은 다가오는 분기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마진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마진은 3배 차이가 난다는 점이고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곧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판매량 지금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지만 이번 3분기만 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로보택시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테슬라 주가 10배 상승의 원동력이 로보택시이고 이 로보택시는 지금 또 착실하게 준비 중이며 6월 내외에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도지 활동 역시 아주 착실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인터뷰를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11살짜리 아이 혹은 9달 된 아이가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의 나라라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자본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말 같지도 않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밖에도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들을 도지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미국은 대단한 나라이다 라는 걸 다시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 120에서 129세 사이의 사람이 350만 명 가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계속 돈을 받고 있으며 150세를 넘긴 사람도 130만 명 이상이 3월 8일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지에서 계속 확인을 하며 진짜 살아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많은 수가 줄었죠. 그래서 3월 17일은 이 중에서 3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150세를 넘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나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장수의 비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지에서 밝히고 있는 사기 중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기를 모두가 알 수 있게 밝히고 있다 보니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알리고 있는데 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공격을 받고 있을까? 정말 이상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테슬라를 차키로 긁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경찰에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짓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세뇌당했다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걸리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저질렀고 잡히고 나니까 거북목을 하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다 찍혔죠.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받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지를 통해서 비상식의 세계를 끝내고 상식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